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요. 드디어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불변의 값들 상수와 리터럴이라는 제목으로 상수라는 것과 리터럴이라는 것에 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원주율은 어디서나 3.14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제목일 수 있는데요. 이걸로 상수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는 것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에 관해 알아볼게요. 상수는 뭐냐? 한 번 값을 정하면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변수인데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시켜 놓은 변수예요. 자, 변수는 뭐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 int i는 10, 변수 하나 선언해 놓으면은 그다음에 어느 코드 그다음에 어디서든 i는 20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수는 값이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 그럼 상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반 변수 선언법이랑 비슷하지만 변수 선언문 맨 앞에 키워드 파이널을 붙여준다는 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의 상수 max를 만들고 싶다. int 타입의 상수 max를 만들고 싶어요. 이 max에다 값을 한 번 넣으면은 코드 내에서 다시는 못 바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final 붙여주면 돼요. final int max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상수 선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하든 선언 후 대입을 하든 상수의 값을 넣었다면 그 값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자, final int max는 100 이렇게 썼다 하면은 코드 내에서 맥스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맥스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100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100으로 정해졌으면 나중에 절대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어요. 중간에 맥스는 200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상수는 주로 변하지 않은 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해요. 변하지 않는 값이 뭐 예를 들면은 원주율 원주율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항상 3.14죠. 그러니까 코드 내에서 원주율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상수로 선언을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코드 내에서 쓰는 특정한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고정된 값들을 상수로 사용을 한다. 자, 상수를 왜 쓰느냐? 상수를 만들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값이 실수로 바뀌어 생기는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값인데 인간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상수를 쓰면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수를 사용하면 어떤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에서 어떤 데이터의 최대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최대값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코드의 최대값이 들어갈 자리에 모조리 100이라고 쓰는 것보다 max는 100 요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들어갈 자리에 100 대신에 max를 써주면은 코드를 읽는 사람이 아 이건 최대값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렇게 가독성을 향상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장점이 추후 혹시 상수의 값이 바뀐다고 해도 값이 들어간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예시에서 최대값이 들어갈 자리에 전부 100을 썼다고 해볼게요. 코드 내에서 최대값을 써야 하는 자리에 전부 숫자 100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어가지고 최대값이 2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을 쓴 곳을 모조리 찾아서 200으로 바꿔야 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에 맥스 하나 선언을 해놓고 여기다가 100 쓰고 그 다음에 코드 내에서는 전부 맥스로 썼다 하면은 만약에 최대값이 200으로 바뀌더라도 맨 처음에 맥스 선언한 곳 하나만 찾아서 이걸 200으로 고쳐주면 코드 내에 맥스가 사용된 모든 곳이 다 200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상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예요. 이렇게 관례를 지켜줘야지 사람들 가독성이 좋아요.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받았더라도 어떤 변수 이름이 전부 대문자로 돼 있으면 아, 이게 상수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관리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름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써줘요. 예를 들면은 뭐 파이, 원주율 같은 경우에는 파이라고 많이 쓰고요. 뭐 최대 속력을 변수로 쓰고 싶다 하면은 상수로 쓰고 싶다 하면은 맥스 하고 언더바 스피드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쓰고 단어 사이에 언더바 아니면은 뭐 기본값 디폴트 밸류
이런 식으로 상수 이름은 이렇게 쓰는 게 관례다. 관례는 지켜주는 게 좋다. 상수를 먼저 선언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하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요. 하지만 요렇게 했든 일단 값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클립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int i는 10 하면 이건 변수고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final 붙여주면 이게 상수가 되죠. 자, 상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고요.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상수 선언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max는 20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에러가 뜨죠? The final local variable max cannot be assigned. It must be blank and not using a compound assignment. 뭔가 엄청 긴데 대충 상수로 선언한 거를 값을 바꾸려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거니까 값을 바꾸고 싶으면 final을 없애든지 아니면 값을 바꾸지 말고 사용을 해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리터럴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리터럴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리터럴은 그냥 그 자체로의 값을 좀 멋있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의 값을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100 아니면 문자 A, 문자열 hello. 이게 리터럴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의 값. int A는 100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면은 이건 자료형명이죠. 이건 변수명이고요. 이게 리터럴이에요. 100. 그러니까 리터럴은 그 자체로 어떤 값을 의미하는 고정된 데이터. 그게 리터럴이에요. 자, 리터럴은 변수나 상수에 대입되는 대상이 되죠. 변수와 마찬가지로 리터럴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정수에는 10이나 마이너스 5. 이게 정수 리터럴이고 실수는 3.13, 마이너스 0.1. 논리 리터럴은 true나 false 이런 게 논리 리터럴. 문자 리터럴에는 A, 문자열 리터럴에는 hello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의 값이 리터럴이에요. 그냥 괜히 별거 아닌 걸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리터럴은 타입에 따라서, 즉 이런 타입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른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봐오시던 거예요. 코드 내에서 표현을 할 때 정수, 실수, 논리 리터럴은 그냥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게 따옴표 없이 그냥 쓰면 된다는 거고 문자 리터럴은 작은 따옴표로, 문자 열 리터럴은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계속 하던 거잖아요. 뭐 캐릭터 타입 변수 C에다가 문자 대입하고 싶으면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하고 스트링 타입 변수 S에다가 문자 열 대입을 하고 싶으면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문자 리터럴과 문자 열 리터럴의 차이점은 당연히 문자 리터럴은 문자가 한 개고 문자 열 리터럴은 문자가 여러 개다 이 차이인데 사실 문자 열 리터럴은 문자가 두 개 이상인 걸 문자 열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 문자 열 리터럴은 사실 문자가 한 개여도 문자 열 타입일 수 있고요. 문자가 아예 없어도 문자열 타입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빈 문자열이 그런 경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으로 상수와 리터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바에서 상수는 한 번 값을 정하면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변수를 말한다. 상수를 만들려면 변수 선언문 맨 앞에 키워드 final을 붙여주면 된다. 상수는 주로 변하지 않는 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한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 값이라면 그냥 값 자체를 코드에 써줘도 되지 않냐? 왜 상수를 쓰느냐? 상수를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수를 사용하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값이 코드에서 실수로 바뀌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숫자를 그냥 쓰는 것보다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혹시 추후 상수의 값이 바뀌게 될 때 코드 내에서 그 값이 사용된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상수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상수의 이름은 전부 대문자로 쓰는 게 관례고 이름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쓰면 된다. 원주율 파이, 최대값 맥스 언더바 밸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로 리터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자체로의 값을 이루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정수 리터럴 100, 문자 리터럴 A 이런 거요. 자, 변수나 상수에 대입되는 대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 실수, 논리, 문자, 변수의 타입이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정수 타입 변수는 정수 타입 리터럴을 저장을 하는 뭐 상자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변수 타입이랑 리터럴 타입은 사실 리터럴 타입에서 전수 타입이 나온 거고요. 코드 내에서 표현을 할 때 정수, 실수, 논리 리터럴은 그냥 쓰면 되고 문자 리터럴은 작은 따옴표로 문자 열 리터럴은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챕터 2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뭔가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부터 챕터 3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